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신경치료된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하는 재신경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경치료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느끼시기에는 신경을 어떻게 치료를 해서 살리는 치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신경치료는 그 안에 염증 상태인 그리고 죽은 신경을 제거해내는 신경 제거술이 더 이해가 빠른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그 충치가 신경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신경도 감염이 되고, 감염에서 염증 상태가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찬 거에 시린다던가 그런 걸 못 느끼다가 그냥 일반적인 찬물에도 시리고, 그게 더 진행되면 통증까지 느끼게 되고, 따뜻한 거에도 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급성으로 치수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의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를 해서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치과의사도 인간인지라 기형적인 신경관, 방향이 조금 다른 신경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향으로 뻗어져 있는 신경관도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런 신경관을 놓치게 되면 그 신경관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나중에 염증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썩은 신경관을 다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에 씌웠던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충치랑 그런 거에 의해서 손상된 곳을 레진이나 다른 재료로 메꿔 놓게 되는데, 그런 것도 또 꼼꼼히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그 신경관에 채워놨던 충전물도 제거를 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런 작업이 재신경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왼쪽 위에 어금니가 아프다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크라운 한 치아인데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인후두염과 관련돼 아픈 것 같다고, 별다른 거 없다고 했는데, 원래 다니던 치과는 또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요. 근데 며칠 전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검사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왼쪽 위에 부분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나 치아도 두들겨 보고 CT 촬영도 해봤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치아인데, 보면은 처음에 이쪽 이렇게 잘라서 본 사진이 지금 이 단면도입니다. 이쪽 부분은 크라운의 제일 아랫부분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뿌리로 점점 내려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채워져 있고, 구멍을 뚫어서 옛날에 신경치료를 했었고 그 구멍을 떼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려가면서 점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신경관, 신경치료를 하고 충전물로 채워놓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점점 내려가다 보면 뿌리가 이제 3개 있는 치아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뿌리를 보면 조금 길게 생긴 거를 볼 수 있고, 보통 신경관은 뿌리의 가운데 있지만 약간은 이쪽 오른편 쪽으로 좀 치우쳐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뭔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치아는 옛날에는 신경관이 3개 있다고 많이 보고를 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70~80% 이상 신경관이 4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있는 뿌리, 이 긴 뿌리에 보통 대부분 신경관이 2개 있고, 2개 있다 하더라도 뿌리 끝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신경관이 2개가 있어서 총 4개가 있는 신경관인데, 이쪽 부분에 신경관을 놓친 것이 뿌리 끝에 가면은 까맣게 되는 게 뼈가 녹은 겁니다. 주변에 이 뿌리에 의해서 주변 뿌리 끝이 염증 상태로 되었고, 뿌리 끝에 염증 때문에 씹을 때나 이럴 때 통증을 느끼셨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한 통증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이쪽에 한 군데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뒤쪽에 신경관이 하나 더 있었던,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넓혀 놓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멍이 보이지만, 실제 이 구멍은 거의 없다시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주 뾰족하고 얇은 기구로 탐침을 해가면서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신경관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한 물질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신경치료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이쪽 뿌리 끝도 조금 신경치료가 조금 덜 됐던지 소독하는 약을 넣어놓은 사진인데 뿌리 끝으로 밀려나간 공간을 보면 꽤 뼈가 녹은 공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소독하고 멸균하고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서 보통 한 달 이상 계속 약을 넣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겪다가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아마 이쪽이 썩어서 신경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재료로 떼어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재료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쪽 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쪽에다가 포스트라고 불리는 핀을 박아서 조금 더 떼오는 재료들을 유지력을 좋게 하고 이 무너진 벽을 조금 보강하는 그러한 치료를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굵은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포스트라는 기둥이고요. 쉽게 말하면 건축할 때 철골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뼈대를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 큰 뿌리에다가 포스트라는 것을 해서 치아를 더 보강하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한 치료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명확하게 신경 충전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문제가 됐던 뿌리고요.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잘 마무리해서 지금은 통증이 소실되고 잘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보신 것처럼 치아에는 신경관들이 있고 이러한 신경관들은 아주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금 신경관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신경관이 오염원이 돼서 감염원이 돼서 썩게 되면서 뿌리 끝으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원래 입구를 다시 열어서 그 신경을 찾아서 신경을 다시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독하고 멸균한 상태에서 다시 충전물로 다시 메꾸고 다시 씌워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재신경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